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선용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강의에 그런 내용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은 이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레시피 요리라고 잡아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요리랑 관련된 수업이다,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뭔가 접시에 올라가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그런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라기보다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의 레시피인 요리, 그런 의미로서의 요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조금 토대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렇게 관중이 없이 하니까 리액션이 없어서 제가 좀 어렵지만 최대한 즐겁게 밝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제 뭐 앞에 남현익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누군지 모르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목금토 식탁이라는 조그만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공간이고요. 이름이 이제 목금토 식탁인 것처럼 딱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요리를 이제 하루에 6분의 참가자만 받아요. 그래서 6분이 오셔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이제 하루에 6명씩 함께 작은 주방 공간에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그 음식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까지도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게 뭐야? 막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아무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작년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모아보다 보니 마스크 쓰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작년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제 한 팀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따로따로 신청을 하셔서 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총 어쨌든 6분이 모이면은 이쪽 부엌 공간에서 같이 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테이블이 있는 공간에서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식을 이제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이제 열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잠깐 소개 때 말씀을 하셨지만 금융업 쪽에 오래 종사를 하다가 이제 요리라는 것으로 제 커리어를 바꾸게 됐는데요. 왜 요리인가? 왜 이선용이라는 사람의 삶에 요리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었나? 요거를 이제 좀 짧게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이제 저는 원래 은행에서 오래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첫 직장으로 증권사에서 증권을 분석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주식을 지금 사십시오, 파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해서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서 MBA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다시 뉴욕에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채권 파생 상품을 분석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뭐 말씀을 막 드리면은 야, 맨하탄에서 살면서 뭐 금융회사를 다녔구나 막 이런 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화려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되게 멋진 일이기도 했어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뭐 남들이 한테 말했을 때 그런데 다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좀 번번한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즐거움도 있긴 했지만 저의 안에는 좀 이제 어려움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뉴욕이라는 그 사회도 그렇고, 이제 특히나 금융업계라는 쪽이 워낙에 이제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업계이고, 이제 내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약간 눌러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누르지 않게 막 방어해야 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 안에 이렇게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특히 이제 좀 화가 항상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와 대화를 할 때 저게 나를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되게 그런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막
멋지고 겉으로 보이기에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는 참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사는 거는 옳지 않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뭔가 취미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요리라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워낙 이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을 모여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이런 것도 좋아해서 이제 요리를 그러면 내가 한번 요리를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목금토 식탁처럼 이렇게 그냥 취미로 재미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요리하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거를 막 신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서 그런 수업을 듣다가 이제 해보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약간 그냥 스트레스 좀 풀고 취미 좀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이 요리가 저에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되게 항상 저는 화가 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 있고 그랬는데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명상의 느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한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사실 명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요즘은 좀 핫한 것 같아요. 뭐 마음챙기, 뭐 마인드풀, 명상, 뭐 이런 단어들을 요즘 많이 들으실 텐데 사실 제가 이제 요리를 처음 시작했던 거는 뭐 10년도 훨씬 전이기 때문에 그때 뭐 이렇게 뭐 명상 이런 거를 직접 알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나중에 요즘 들어와서 명상이 그래서 뭔데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처음에 요리를 만났을 때 그게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명상이라 그러면 이게 상은 생각할 상이라고 많이들 추측을 하세요. 근데 명은 이제 밝을 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명상의 명자는 여기 제가 명상의 명자가 좀 글자가 작지만 찾아보시면 어두울 명자예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어떻게 나의 마음을 맑게 해주고 밝게 해준다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둡게 해주고 어둡게는 게 이제 우울하다는 뜻이 아니라 깜깜하게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요리가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실 운동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시고 뭐 요가도 이제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요리였던 이유는 요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명상 같은 거 할 때 뭐 숨에 집중을 하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을 하세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막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 자기가 카레라이스를 만들겠다. 마음을 먹고 막 카레라이스를 만들려면 당근도 썰어야 되고 양파도 썰어야 되고 그러다 보는데 내가 잡고 있는 당근과 양파에 집중을 하지 않고 내 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쑥떡하고 손을 베일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모양대로 당근이나 양파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 나의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되게 단순한 그냥 툭툭툭 칼질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리를 할 때도 네, 고기를 굽는다. 맛있게 고기를 구워야겠죠. 비싼 고기를 샀으니까. 근데 구울 때 조금만 정신을 한눈을 팔거나 뭐 딴 생각을 하면 이게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 순간순간 정말 단순한 일이지만 그거에 초집중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던 화나 스트레스에 제가 약간 이렇게 암막 커튼을 훅 치는 약간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순간순간 되게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화나 이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고 오히려 되게 차분해지고 요리가 다 끝나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게 가라앉았을 때 내가 왜 화를 냈었지? 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이래서 화가 났구나 이제 차근차근 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저에게 이제 약간 금융에서 요리로 가게 된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제가 이제 요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제가 이제 금융회사에 있으면서 워낙에 이제 뭐 금융회사라는 게 이제 뭐 국제적인 기업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에서 또 채권 파생 상품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러니까 거래량만으로 보면 너무나 액수가 큰 막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막 2조, 3조 약간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의 그런 거래들을 매일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제가 컴퓨터 앞에 그냥 앉아가지고 숫자나 맞추고 있는 그냥 되게 기계 부속품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막 멋진 양복을 입고 막 월스트리트를 막 출근을 하고 이런 게 되게 멋져 보였겠지만 막상 가서 앉아 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맞나? 내가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맞나 막 이런 거를 느낄 정도로 되게 무료했었어요. 근데 요리를 하는 순간에는 제가 모든 저의 오감을 약간 자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감 자극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할 때 이게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차가운지 손으로 느껴야 되고, 그리고 향기도 맡아야 되고, 또 다양한 향신료의 향을 매일 맡게 되고, 또 채소나 과일이나 얼마나 색깔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색깔들을 항상 눈으로 지켜보게 되고, 당연히 맛도 봐야죠. 그래서 새로운 식재료가 있으면 맛을 보고, 또 간도 맞추고 이러면서 되게 자극, 모든 제 몸에 있는 감각들을 다 일깨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되게 오히려 되게 살아있음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에 이제 취미를 하다가 완전히 제가 요리에 빠진 거죠. 아, 이거다. 이거가 나에게는 앞으로 가야 갈 길인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큰 결심을 해서 마침 이제 미국의 금융 위기 사태가 왔었어요. 2007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면서 이제 제가 되게 회사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진 거죠. 이제 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한가해서 그럼 지금 이럴 때 내가 좀 요리를 좀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요리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맨하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맨하탄 안에 있는 그 요리 학교, 진짜 제대로 된 취미가 아니라 셰프를 양성하는 그 학교에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요리 학교 한 1년 정도 요리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하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약간 이제 커리어를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10년 넘게 쌓아온 금융업에서 요리라는 말도 안 되는, 좀 남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 스스로 되게 증명을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잘할 수 있나? 남들보다 잘하나?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제가 이렇게 느꼈던 명상 같은 느낌, 또 오감을 자극하면서 약간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던 이 요리를 이제 그 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고, 또 운이 좋게 이제 뉴욕에서 좋은 식당에 바로바로 취직이 돼가지고 제 업으로 삼게 되고, 또 이제 제 키워드로 그렇게 삼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목금토 식탁이라는 걸 열었죠. 그래서 그 식탁을 열은 것의 이제 뭐 이유는 그렇게 내가 발견한 즐거운 요리라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삶의 의미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요리가 저에게 다가왔던 거를 누구 한 명이라도 발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레스토랑을 뭐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랬겠지만 이왕이면 같이 요리를 하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공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제 목금토 식탁을 열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면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평소에 요리를 얼마나 하시나요? 이제 꼭 그거를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 뭐 두 가지, 이제 되게 웃긴 게 이제 올해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제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전과 후가 되게 이 대답하시는 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이제 한참 막 먹방, 쿡방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고 막 뜨다 보니까 나도 이제 뭔가 그럴싸하고 예쁜 요리를 만들고는 싶은데 처음부터 다 해사려니 힘들고, 이 목금토 식탁이라는 데 가면은 뭐 이선용이라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고 나는 그냥 손만 툭툭툭툭 얹으면 근사한 밥이 되더라.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냥 예쁘게 만들고 재미나게 찍고 막 사진 찍어서 이제 SNS 같은 데 올리시고, 이런 그런 약간 재미로서의 요리를 위해서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요리를 하시냐고 물으면 평소에 요리는 별로 안 하지만 좀 여기 와서 맛있는 거, 재미난 거, 예쁜 거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후에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되게 많은 분들이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전에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 분들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 분들이 많을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더 이상 내가 항상 즐겨서 가던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배달 음식이라는 게 사실 메뉴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렇다 보니 좀 질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이제
홈트 얘기도 해주셨지만 좀 건강에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매일 먹는 게 너무 자극적인 것 같고 그런 일들을 겪으시고 또 한편으로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다 보면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들도 조금 느끼시면서 아 내가 어차피 집에 있는데 이럴 바에야 시간도 요새 좀 있는데 좀 요리를 해보자. 약간 이런 의미로서 약간 요리를 배워보고 싶어요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리라는 게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다가갈까에 대해서 저도 이제 덕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뭐 완전히 살림의 한 일부로서의 요리가 있던지 아니면은 되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요리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되게 소중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요리라는 것이 집밥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최근에 가수 그 이적님께서 이제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만드셨잖아요. 그 노래에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됐다. 약간 그런 가사를 쓰셨는데 물론 그 가사에 요리는 없지만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아 요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내가 그냥 맛있는 파스타 먹고 싶어. 그러면 무슨 어디에 가서 딱 사 먹으면 되고 이 친구랑 만나서 오늘은 뭐 뽀를 먹어야겠다. 베트남 국수를 먹어야겠다. 하면 가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막 쉽게 내가 당연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요리들이 이제는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요리가 되게 생존 기술로 다가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나 이제 카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셔서 야, 내가 오늘 미역국을 끓였다.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여봤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있는 좋은 레시피들을 참고해서 끓였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냐 그냥 소금물 같다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내가 제육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육볶음을 만들었는데 너무 싱거워서 고춧가루를 막 쳤더니 너무 매워서 꿀을 막 뭐 설탕을 막 쳤더니 너무 달아서 고춧가루 주고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하다가 쓰레기같이 돼버려서 먹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아깝게 버렸다. 진짜 별별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요리라는 게 그런 소중함도 있지만 또 하루 정말로 단순하게 내가 오늘 한 끼 제대로 먹기 위해서 꼭 알아야만 하는 생존 기술이 아닌가 약간 그런 의미로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요리가 좀 재정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참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저에게는 아까도 이제 제가 처음에 요리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리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만들고 단순히 내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요리라는 행동을 통해서 또 이제 코로나 시대 많은 것들이 그 많은 부분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창의적인 활동도 될 수 있는 거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어쨌든 나는 세 끼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접목을 해서 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뭐 이런 발표의 기회가 생긴 것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침투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요리사로서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기회가 저에게 왔냐면은 카카오 프로젝트 100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카카오 프로젝트 100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카카오 임팩트라고 약간 사회공헌 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써 있듯이 약간 작은 실천들이 만드는 변화를 마주하는 즐거움을 이제 발견해 보자. 약간 이런 취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100일 동안 아주 작은 실천들을 그 멤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실천들이 이제 사실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그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100일 동안 아주 작은 실천들을 하면서 그게 내 몸속에 체화되는 습관으로 남고 그 습관들이 여러 명의 몸속에 남아있는 그 습관들이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다. 약간 그런 취지로 이제 하게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2시 전에 잠자기 뭐 이런 것도 있고 10필사 이런 것도 있고 좀 거창한 거로 뭐 홈트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줬지만 뭐 집에서 뭐 30분 홈트하기 뭐 이런 걸 해서 서로 이제 자기가 했다라는 걸 이제 인증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거기서 1인 가구 매일 한 끼 집밥 먹기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레시피를 하나 올리면, 그래서 치킨 빠에야를 98일차에 올렸던 건데, 올리면 이제 밑에 제가 레시피도 올려드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집에서 그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뭐 어땠어요, 저쨌어요, 뭐 어떤 게 어려웠어요, 뭐 이런 피드백도 주시고 이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프로젝트 1인 가구 매일 한 끼 집밥 먹기가 이제 저번 주에 사실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좀 써서 이제 이 얘기를 좀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집밥이 어떻게 집밥이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하게 됐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인 가구 매일 한 끼 집밥 먹기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썼던 주제예요. 정성을 담아서 나에게 베푸는 소소한 한 그릇을 100일 동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했어요. 사실 이 주제를 보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그냥 레시피 준대, 같이 뭔가 뭐 먹을지 매일매일 정해준대, 이래서 그냥 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요리가 저에게 다가왔던 그 의미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밥,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되게, 그리고 거창한 밥이 아니라 그냥 집밥이라는 건 사실 거창한 밥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부터 사실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쿡방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요리도 뭔가 그럴싸하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밥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집밥은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냥 밥에다가 달걀 올리고 간장 조금 쳐가지고 슥슥 참기름 올려서 비벼 먹더라도, 그냥 아주 소소한 그 밥 한 그릇이라도 내가 나를 위해서 차리는 거, 그게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또는 막 1시간이든 아주 짧은 시간이더라도 내가 온전히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 한 그릇에 나의 정성을 담았을 때 그거를 먹는 나도 되게 큰 힐링과 치유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100명의 member분이 이 프로젝트에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제가 이제 먹을 레시피를 올려드리면은 그 레시피와 이제 10일 동안 이제 장볼 리스트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저희는 요거를 해 먹을 거고 이거를 사세요 하면은 그 산 재료를 천천히 10일 동안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일 레시피를 다 채우면 다음 레시피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10개의 레시피를 10번에 반복해서 다른 이제 100개의 집밥을 해 먹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트는 1인 가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아마 이 1인 가구라는 의미가 되게 그럼 되게 쉬운 음식을 해 먹나 보다, 이런 의미로도 다가왔나 봐요. 그리고 또 마침 이게 이제 9월에 시작이 됐던 프로젝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가 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집에서 삼시세끼 밥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실 이게 혼자 밥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 혼자 요리를 할 때 느꼈던 그런 어떤 명상의 느낌이나 오감을 만족시키는 이런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의외로 가족 단위의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많이 신청을 하시고, 그래서 요리를 하는 게 혼자 하는 요리일 때 그 치유와 어떤 경험도 있지만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또 되게 많이 보여줬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너무너무 흥미로워해서 오늘은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좀 굉장히 쉬운 레시피가 올라가는 날에는 아이가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기도 했다. 뭐 이런 리뷰들도 많이 올라가면서 그냥 혼자 어떤 요리를 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치유나 그런 것보다 함께하는, 그래서 어떤 그런 약간 아름다운 유대감 속에서 나의 존재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리로의 의미도 요즘 같은 시간에는 되게 큰 의미가 되겠구나. 이제 제가 좀 그런 거를 느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 요리는
여러분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요리는 나를 위한 소중한 배품입니다. 이렇게 계속 어떤 정신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요리라는 거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고 그래서 되게 뿌듯한 그리고 맛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리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뿌듯한 이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100일 동안 함께 만들었던 집밥을 사진으로 묶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10개, 10개로 해서 했는데 이제 화면이 이제 작다 보니까 100개가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뭐 해물파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명란국, 김밥, 뭐 아보카도 덮밥, 뭐 그냥 샐러드, 닭가슴살 샐러드, 뭐 계란말이 되게 다양한 요리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스무디 같은 것도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겁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집밥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요리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많은 리뷰를 남겨주셨는데 그 리뷰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했어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되게 의외의 결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특별히 막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레시피를 올려드렸던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래도 집에서 만든 음식이다 보니 간이 좀 덜 되고 좀 식재료도 신선하게 내가 바로바로 산 걸로 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뭐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맛을 맛있게 내는 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맛있는 요리를 그냥 적당하게 뭐 여러 가지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영양소를 골고루 넣고 또 다양한 뭐 한식, 양식, 중식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가면서 했던 건데 리뷰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리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되게 사실 이건 좀 극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고지혈증을 겪으시던 분이 있었는데 100일 동안 배달 음식 안 먹고 외부 음식 먹지 않고 제가 저를 위해 요리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한 86일쯤 됐을 때 그 고지혈증 때문에 이제 체크를 받으러 이제 병원을 가셨는데 모든 수치가 되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의 되게 뿌듯함을 저는 또 느끼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집밥이라는 게 이제 그분은 이제 집에서 주부셨는데 사실 삼시세끼를 차린다는 게 되게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즐거운 행동이 됐다. 그리고 내일은 뭘 해 먹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요리에 대한 자기의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말도 많이 해주셔서 전 되게 사실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요리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앞에 주제를 이제 처음에 말했을 때 집밥 프로젝트를 했을 때 집밥이라는 거는 뭐 내가 가족을 위해서 만드는 밥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정성을 들여서 해보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되게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회사든 어디선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이 회사를 위해서 또는 내 팀을 위해서 내 옆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되게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소홀해지는 것이 아닐까? 현대사회라는 곳이 되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그걸 먼저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도 되고 그래서 나를 챙긴다. 뭐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나가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좋은 책을 읽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낼 필요 없이 어차피 밥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요리를 하면서 그것도 당신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계속해서 던졌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리뷰로 올라왔던 것 중에 제가 사실 제 마음에 제일 들었던 거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H님이라는 저희 다 닉네임을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H라는 그 닉네임을 사용하셨던 분이 남겨주셨던 리뷰였어요. 그래서 매일 나를 위한 밥을 차려 먹었다는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위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는 것만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도 없다고 했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며 돌아보니 저는 정말 제 자신을 꽤나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더라고요.
늘 부족한 모습만 골라 들여다보고 채찍질하고 다그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그만큼 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뷰를 보면서 정말 그 요리라는 것들이 그리고 집에서 만드는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그 밥들이 되게 작지만 그거를 꾸준히 여러분들이 할 때 결국 나에게 되게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고 또 내 자신을 되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되게 작은 실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제가 발견했던 그 요리에서의 어떤 치유와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요즘 같은 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시는 시간이 길어지셨잖아요. 다들 그 시간에 조금 한번 요리도 나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약간 시각을 전환하시고 좀 요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막 요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요리를 업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약간 집밥을 위한 팁을 그래도 하나쯤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여기서 제가 뭐 양파를 볶을 때는 어떤 맛을 내시려면 낮은 불에서 볶으시고 뭐 이런 테크니컬한 거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집밥 프로젝트를 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서 들었던 얘기를 기반으로 이런 팁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집밥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면 냉장고가 꽉 차 있대요. 냉장고에 뭐가 되게 많이 차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을 뭘 해 먹지 생각하면 쓸 재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먹을 게 없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장을 다시 봐온대요. 그래서 다시 오늘 뭐 불고기를 먹을 있으면 불고기 재료를 사오시겠죠? 그래가지고 그 요리를 하고 나서 남은 재료를 또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점점점 꽉 차가는데 먹을 거는 없는 그런 되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좀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내가 집밥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계획이에요. 무조건 계획을 아주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중심 식재료를 한 2가지 정도 골라주세요. 물론 이제 내가 집밥을 자주 먹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한 가지로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랑 닭이랑 새우를 골라봤는데 지금 뭐 닭고기나 새우나 뭐 어떤 나는 그런 고기보다는 채소가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채소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지나 아니면 나는 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감자 뭐 이런 거를 한 가지 식재료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근데 2가지 식재료를 선택하셔 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걸로 할 수 있는 요리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요리가 많아요. 난 요리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사실 요리책들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인터넷에 가면은 이제 백종원 씨도 많은 레시피들을 올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요 2가지 정도의 중심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이렇게 대충 닭으로는 뭐 닭칼국수도 해 먹을 수 있겠고 닭이 올라간 무슨 덮밥 같은 것도 해 먹을 수 있겠고 샌드위치도 해 먹을 수 있겠죠. 그냥 새우로는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뭐 새우가 들어간 커리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뭐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를 한번 쭉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2-3가지를 이제 완전히 결정하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식재료 그거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한번 또 다 적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일이긴 한데 은근히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식재료를 쭉 적어보세요. 장을 봐야 되는 리스트를. 그리고 나서 너무 혼자 팍 튀는 식재료가 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거는 일단 지우세요. 그래서 좀 뭔가 두루두루 다 비슷한 식재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요리들을 한번 2-3개 정도를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오늘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새우랑 마늘이랑 양파랑 토마토를 섞어가지고 새우가 들어간 토마토 파스타를 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양파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당근이랑 가지랑 또 뭐 어떤 채소랑 양파를 섞어가지고 이제 커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우가 들어간 커리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남은 당근이랑 가지나 토마토 같은 거를 뭐 감자나 이제 밥 같은 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또 닭고기랑 섞어서 이제 닭고기 덮밥을 또 만드실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머리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리가 제가 아까 명상 되게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나의 화해 암막 커튼을 치고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는데 되게 요리는 재밌고 창의적인 활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혼자 하시지 마시고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너 오늘 뭐 먹고 싶니?
없니? 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재료도 한번 적어보시면서 한번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면 요리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냉장고에 이제 꽉 차 있는 의미 없는 식재료들이 아니라 내가 카레를 만들기 위해서 샀던 뭐, 내가 뭐를 만들기 위해서 샀던 뭐 이런 것들이 딱딱딱 눈에 보이면서 그 안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좀 더 쉽게 요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확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요리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게 살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가 이렇게 되게 귀한 시간, 내가 뭔가 고상한 시간,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뭔가 음악을 듣고 이런 것보다는 되게 노동적인 측면으로 많이 다가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뒤로 이렇게 자꾸 미루시게 되는 것 같아요.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시고 그냥 배달시켜 먹지 뭐 약간 이렇게 자꾸 요리하는 시간을 확보를 안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오늘은 꼭 30분을 들여서 뭐를 만들어 보겠어 라는 뭐 샌드위치 하나를 15분에 꼭 만들어 보겠어 이런 약간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하시고 요리 재료는 이미 사서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없이 집에서 즐겁게 요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집밥 프로젝트에서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대략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저희가 첫 10일 동안 했던 건데요. 이제 뭐 요리도 매일 찌개만 먹고 매일 덮밥만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오늘은 메인 반찬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내일은 파스타를 만들어 봐야겠다. 아침 식사로 요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근사한 아침 식사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호텔 조식이 별거가 아니잖아요. 달걀 예쁘게 만들고 베이컨 몇 장 굽고 옆에 빵 쪼가리 몇 개 놓고 샐러드 좀 얹으면 그게 호텔 조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집에 계시면서 밖에서 저희가 9시 이후에 술을 못 마시다 보니 그래서 술안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술안주를 집밥이라고 많이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술안주도 집밥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먹는 뭐 감자튀김 이런 거보다 훨씬 건강한 술안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안주도 만들어 보시고 찌개 뭐 파스타 같은 경우 이제 소스를 여러 번 만들어서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만드신다거나 뭐 국을 만드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일단 뭔가 요런 걸 만들어 봐야겠다는 것도 한번 적어 보시고 그 밑에 어떤 걸 만들 수 있겠다는 것도 한번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만드는 그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제가 한번 쭉 적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부분은 사실 집에서 어느 정도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금, 후추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는데 이제 조금 있는 것들 뭐 쌀은 다들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요 위에 사실 장을 보는 리스트는 요 윗부분밖에 없어요. 근데 요것만 장을 보면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집에서 너무너무 다양한 요리를 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10일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부추였는데요. 부추가 이렇게 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요리에 부추를 다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돌구이 부추 무침, 알리오 올리오 명란 파스타에도 부추를 위에 뿌리고 토마토 부추 달걀 볶음, 감자 부추전에서 거의 부추로 약간 시비를 채우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양한 여러 장르의 음식이 되다 보니 나 맨날 부추만 먹고 있어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열심히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집밥에 대한 생각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뀌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렵다고 너무 거창하게 막 그런 집밥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야 내가 밥 한 끼 대접할게 이런 말 하잖아요. 본인에게도 한번 그런 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되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여러분들 대접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의 여기까지고요. 오늘 집에서 꼭 맛있는 밥 한 끼 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특히 요리하는 시간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란 말씀 공감이 되네요. 오늘 질문이 2개 올라와 있는데요. 질문 하나는
첫 번째 질문은 5인 이상 모이기 힘든 시대이다 보니 연말은 집에서 명상을 하면서 요리를 하는 시간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상하기 좋은 집콕 요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뭐 제가 목금토 식탁에서도 이제 요리를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제 많이 시켜보는 거죠. 자, 요렇게 해보세요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제일 많은 집중을 하시는 순간은 칼질을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채소를 좀 사셔가지고 제가 아까 카레라이스 예를 들었는데 카레라이스도 그렇지만 이제 뭐 양파 같은 거를 미리 다듬어 놓는다든지 파를 미리 다듬어 놓아서 냉장고에 얼려놓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실 수 있고 진짜 하다못해 마늘 다지는 것도 되게 명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칼질이 좀 많고 좀 잡다구리한 준비할 게 많은 요리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한식이 또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물을 해 먹어야겠다. 그래서 시금치 한 단을 사면 너무 손질할 게 많아요. 일단 뿌리를 잘라내야 되고 겉에 지저분한 것들을 닦아내야 되고 그걸 물에다가 넣어서 씻어야 되고 또 꺼내서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시금치를 넣어서 삶아야 되고 꺼내서 냉물에 또 식혀야 되고 이런 되게 우리나라 요리가 사실 손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한식을 좀 많이 해 드시면 명상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저도 구절판 생각이 나네요. 네, 맞아요. 구절판 이런 거 좋고 뭔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고 많은 칼질을 요하는 요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100일 프로젝트 한 번 더 안 하시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연말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집밥 요리도 추천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네. 100일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카카오 임팩트 팀에서 아마 계절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집밥의 어떤 새로운 의미 이런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말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집밥 요리. 연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요즘 연말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런 연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각자 집에서 좀 뭔가 특별한 요리보다는 좀 따뜻한 요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이랑 함께 드시는 거면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요리 중에 맛있었던 거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어렸을 때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런 요리 했었다 이런 거 할머니가 해주셨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다 뭐 그럴 수 있는 요리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되게 가족마다 다 다른 거라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요리가 간장에다가 닭을 이렇게 조리는 요즘은 이제 찜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약간 찜닭이라기보다는 저희 어머니는 닭찜이라고 부르셨는데 그런 요리였던 것 같아요. 사실 별 재료 안 들어가고 그냥 양파, 생강, 뭐 간장 이런 기본적인 소스로 그냥 닭을 보글보글 조리는 건데 좀 오랜 시간 요리를 하는 그런 요리들이 좀 집밥의 매력이기도 하고 또 집 안을 이렇게 맛있는 향기로 가득 채우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거를 되게 즐겁게 기다릴 수도 있게 해주는 좀 뭔가 마음을 따뜻해지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요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이 하나 네네. 직장 생활도 요리 시작하기 전에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요리 시간을 확보하라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뭐 새벽같이 뛰어나가야 되니까 아침은 어렵고 저녁은 어떻게든 집에 가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퇴근해서 가다 보면 한 7시 반 뭐 이럴 때 되니까 시간은 확보되어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빨리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메뉴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뭔가 이 준비를 냉장고에 해놓고서는 이렇게 딱 빨리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었고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한 끼 한 끼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데 그냥 집에 왔을 때 배도 너무 고프고 몸은 축 지쳐 있고 뭔가 일어나서 요리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저 정말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기본 육수랑 소스류를 좀 미리 만들어 놓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주말 같은 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1시간 이상 확보하실 수 있을 때 뭐 닭육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양지국물 육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토마토 소스나 이런 기본적인 뭐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놓고 냉동실에 저는 이제 혼자 살았던 시간이 좀 길어서 이렇게 1인분씩 저장을 해가지고 딱딱딱딱 얼려놓는 거죠. 그래서 집에 딱 도착했을 때 파, 그다음에 뭐
달걀 이 정도만 있으면 닭육수 하나 있으면 닭육수 얼려 있는 거 딱 녹여서 파랑 마늘 넣고 조금 보글보글 끓이다가 달걀 하나 휙 풀면 달걀국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기본적으로 맛을 깊게 내야 되는 것들을 미리 주말에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평소에 집에 딱 왔을 때 바로바로 한 식재료 두세 가지만 탁 넣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내가 거기다 밥만 딱 얹어서 김치랑 같이 먹었을 때 그래도 그래 집밥 먹었다 나를 위해서 나 오늘 하루 좀 수고했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배달 앱을 깔지 않는 1인으로서 사회적 거리 단계가 좀 완화되면 꼭 목금토 식탁에 가서 같이 요리하는 즐거움을 좀 누리고 싶네요. 네, 이선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